청년연수원 현황입니다. 연수원은 작년에 이제 오셨던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 청년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에는 공무원 전문 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시설은 이제 내부, 외부, 기숙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0명 이상씩 대규모 청년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 그쪽에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 뭐 최근에는 공정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콘서트를 한 적도 있었고요. 환경부 장관님도 모시고 한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콘서트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이제 연수원 내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권익위하고 서울시 의회 간에 올해 4월 30일 날 청년교육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쪽 위원장님과 그쪽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다 포함해서 협약을 맺어서 올해 이제 교육을 같이 서로 꾸리고, 테마별 주제별 청년 교육은 되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청년 리더십 과정부터 시작해서 신규자, 승진자, 그다음에 부패 대응 능력 향상 과정, 각 기관의 청년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각 기관에 모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양성 과정은 기본 과정, 그다음에 청년 역량 향상 과정, 전문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전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청년 교육 전문 강사라고 해서 각 기관에 나가서 청년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림교원 직무연수는 방학 기간에 교사들, 각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가시면 각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청렴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요? 이거 제품 써보고 뭐 좋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면 되지. 나중에 누가 알아야 되는. 누가 어떻게 알아? 준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모르고. 아름이랑 휴가 안 갈 거야? 딱 휴가비네 이거. 쟤 봐, 쟤 저러고 자는 거. 저희 무더위 때문에 문 밖에 나서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쁘신 건 다 알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연수원은 오시면 뭐 긴장의 시간보다는 사실 좀 즐겁게 지내다 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특히 그 옛날 그 선조님들 보면 이 무더위를 어떻게 지냈을까 하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환경을 만들 때 주로 계곡 같은 데 가서, 또 이제 선비들이다 보니까 바둑을 두면서 뭐 삼계탕 보양식,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적절히 이제 곁들여서 피서를 했다고 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계곡은 갈 수 없으니까 에어컨 아래에서, 바둑은 둘 수 없으니까 이따 보면 뭐 이제 부채 그리는 거, 뭐 아니면 뭐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다른 버전으로 이제 보게 되실 거고요. 저번에 오셨던 분들한테 말씀 들으셨겠지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잠시 피서한다고 생각해도 저희는 오히려 그런 얘기 듣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이 영등포를 떠나서 이곳 청주까지 청년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데, 청년 연수원에서 이렇게 직접 교육을 받게 되니까 청렴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더더욱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목민 심서를 통해서 청렴을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덕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이며 주민의 대표이신 저를 포함한 동료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청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청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직자인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렴이 경쟁력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부터 멋지게 청렴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김원영 청년연수원장님과 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영등포 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리더십 특강 시간입니다. 네, 강사님 오셨습니다. 그 이미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황정선 강사님이십니다. 국가인재개발원과 다수의 기업에 출강하고 계시고요. 이미지 공작소 대표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황정선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연수원에서 이렇게 소개받고 만나지 않으셨고 저 지나가다 어디 영등포 구회 옆에나 이런 데서 보셨으면 어디 강남에서 미용실 크게 한 3개 정도 운영하는 미용실 원장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보셨 지금 그런 눈으로 다 보고 계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너무나도 많은 공직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이렇게 이미지라는 걸 주제로요. 조금 더 호감가거나 매력 있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1대1로 많은 임원분들 코칭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기본 이제 특강이라든지 대학에서 하는데 일정도 일정이었지만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또 다르게 만난다고 우리 또 주무관님이랑 이제 기타 연수 관계에서 꼭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와서 과연 제가 하는 주제와 청렴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제가 강의 경력이 진짜 20년이 넘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근데 오늘 앞에서 이렇게 딱 뵈니까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청렴은 내적인 부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러나실 테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트렌드, 또 주민이라든지 접점 부분에 계시는 게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매력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뷰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첫 단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좀 얘기하는 거고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이제 강의 끝나고 우리 의장님께 단독으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늘 밝은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많이 봐주시나요?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금 친근하고요. 우리 의장님 친근하게 시작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중요한 코드로 와 있어요. 늘상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는 게 넉넉하지가 않다라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개인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했을 때도 직업군에 따라서는 일부러 도시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는 직업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기관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친근하고 밝은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아침부터 일찍 내려오시면 힘드셨는데 우리 앞뒤에 계신 우리 짝꿍 선생님들끼리 서로 밝고 친근하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이름 달라지시잖아요. 좀 이름 달라지시면서 왜 이렇게 누군가가 이게 우리 국민성이더라고요. 했을 때 진짜 생이즈 접점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보면 자기는 전부 다 내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90%가 나오고요. 근데 어때요?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분위기에 썰렁할까봐 내 한 몸 날려서 내가 분위기를 밝게 해주리 이럴 것뿐이지 원래 그런 분들도 다들 어때요? 내향적이라고 느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내가 천상 내향적이라고 느끼는 나머지 우리 분들은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는 때는 상대적으로 배려를 너무 하시니까 다가가기 어렵고요. 나한테 와주면 지금처럼 보여주시는 밝고 친근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주민들보다는 리드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친근도와 따뜻함 그걸 빨리 상대한테 전달시켜 주시는 게 지금에 있었을 때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선생님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건데요. 지금도 제가 서로 한번 친근하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쵸 이거 안 되더라도 이거라도 올리려고 하시게 되는 일단 신상 환경을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앉아주시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좀 빨리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5년 전 안경 한 번만 5년 전 안경이? 예, 지금 일어나셔서 일어났어요. 다 봤는데요. 네. 예, 5년 전에 굉장히 나름 앞서 가셨다고 보셔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진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거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이것까지도 다들 신경 쓰셔야 되지만 사람들한테 있어서 외적 인상에 그 사람 인상을 차지할 때는 헤어스타일이 가져가는 게 80 그 이상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변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때요? 굉장히 유연하고 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소통력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려면 헤어스타일에서 30년째 고수하시는 이런 스타일보다 요즘에 있었을 때 적절히가 가미가 되시면 훨씬 더 어때요? 고객 그 주민과의 눈높이가 맞아지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랑 또 다른 인연으로 또 다리 만나셔도 좋으시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항상 중요한 자리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헤어스타일에서는 항상 요즘 거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외적 느낌에서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선의 인상에서 남자 선생님들한테 동그란 안경테가 유행하는 거 그 이상으로 뭐가 있냐면 요즘 미용실에서는 남자 중년 파마가 가장 핫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파마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또 파마 하면 이렇게 장정국 파마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선생님 혹시 파마 하신 건가요? 네. 아니, 원래세요. 돈 버셨어요. 돈 버셨어요. 예.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옷차림이라든지 이 몸단장이라고 얘기하는 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나의 몸짓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선생님들이 헤어스타일도 보이고 옷도 보였을 것 같지만 우리 이론상에서 낯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어깨 패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근데 자켓을 입으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강화되고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수준만큼 입어주셔야 되는 게 특히 더 사회적 옷 입기.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움직이시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내 후감이 생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앞에 계신 분의 말하는 속도가 너무 천천히 가면 이 얘기가 지루하다고 느껴서 일단 귀를 닫는데요.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 정도 속도를 따라오지 않는 교수님들이 항상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좀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연배에 대해서 내가 연령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 했을 때는 속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는 거고요. 내가 조금 더 청년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적어도 첫인상을 형성하는 이 인상 발휘라도 조금 더 빨리 하시면은 이게 전략적인 걸로 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 칭찬해드릴 시간 없고요. 여기에서 요거만 바뀌셔야지. 여기에서 요만큼만 바뀌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훌륭하신 모델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수트라고 얘기한 이거 서양 옷이잖아요. 이런 김에 우리 남자 선생님들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좀 많이 배워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지금 안에다가 와이셔츠를 입으신 선생님이 있으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티셔츠를 입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냥 여름철에 늘상 볼 수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 좀 더 중요한 자리에서 입으시는 옷차림을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누구 느낌은 탁 쓰는데 누구 느낌 안 쓰는 게 무엇의 차이냐면 자, 첫 번째 단추세요. 선생님들이 특히 더 3번, 4번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죠? 단추를 딱 자, 잠가줬다고. 이거는 법칙이세요. 앉아 계셨을 때는 단추를 풀려고 하는 게 남자의 항상 습관이 되시는 거고 일어나시자마자 단추를 채워주세요. 예, 윗단추. 물론 우리 의원님 잘 안 닦이고요. 자, 투 버튼이 지금처럼 클래식한 게 와 있을 때는 왜? 무조건 윗단추 하나를 채워주시는 거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왜 너무 답답한 사람 이거 와이셔츠 단추 채운 사람 얘기했는데 진짜 잘해주셨고요. 이건 성격이랑 상관없이 항상 노타이, 넥타이를 매지 않았을 때는 윗단추는 무조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선생님 폴로 셔츠라고 얘기하는 티셔츠를 입으셨으니까 얘는 목 길이에 따라서 뭐 이거 이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상 중에 하나는 쿨하다는 표현 잘 쓰잖아요. 좀 멋스러운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끔 하나 좀 풀어주려고요. 네, 풀어주시면은 좀 이렇게 가까이시는. 오랫동안 서 계셨을 때는 이렇게 뒷짐을 지시는 건 안 하시면 되세요. 너무들 잘하셔서 지금 뒷짐을 짓는 자세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좀 당신의 얘기가 지루하다고 느꼈을 때 나오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뒷짐은 짓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서 계셨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해주시는데 손을 앞으로 해주시는데 기왕하셨을 때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영구된 자세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서 계셨을 때는 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자, 기왕 하실 거. 여자 선생님들이 항상 쓰시는 자세를 안 지나서나 요즘은 이 자세를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게 잘 삐질 것 같고요. 좀 되게 소심할 것 같고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 계셨을 때는 이렇게 편하신 손 잡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가볍게. 예. 지금 보시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갈색 구두 신으셔서 칭찬받았잖아요. 갈색 구두가 멋쟁이 구두 맞아요. 근데 이 갈색 구두에서 멋쟁이가 완벽해지시려면 갈색 구두를 해서 벨트도 갈색이시면 돼요. 검정 구두는 당연히 검정 벨트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보다 지금 보셨을 때 이런 벨트는 조금 더 쓰시기 좋아지시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제가 검사해드릴 거 하나는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벨트 길이에요. 지금 의원님 벨트는 첫 번째 바지 길이랑 두 번째에서 한 중간쯤 왔고요. 자, 네. 의원님 벨트 길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의원님 벨트는 어때요? 이 뒤에까지 이렇게 가셨고요. 정장용, 양복용 벨트는 원래 구멍이 5개고요. 5개에다가 가운데다 끼시고 첫 번째 바지골이랑 두 번째 바지골이 정확히 반에 오게, 정확히 반에 오게 잘라주시면 좋으신데 의원님들이 뭐가 있으시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타일을 하시게 보면 네 나중에 뱃살 찔 걸 꼭 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자르세요. 이걸 안 자르셔서 여기 막 어때요? 이렇게 둘둘둘둘 말고 다니시는 거세요. 무슨 뱀이시냐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뱃살이 나중에 찌셔가지고 이게 앞쪽으로 밀려가는 것보다 더 조금 더 없어 보이는 게 벨트 거리가 안 잘라갖고 이 뒤까지 말고 다니시는. 그래서 요즘에 있었을 때 절충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잘 보시면 이게 여기가 주름이 안 잡히면 바지통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감각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부터 조금 더 대비하시면 좋으신 공식적인 옷차림에서는 하나도 없거나 하나 있는 요 시도 한 번만 해보시는 걸로도 엄청나게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 의원님 충분히 된다니까. 예, 충분히 괜찮으세요. 이 두 개 예, 충분히 잘 어울리시고 오히려 더 오늘 가서 한번 맞춰야 돼. 네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은 좋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옷의 멋쟁이는 당연히 이걸 뭐라 그래요, 의원님들? 이따 카브라. 이제 저 만났으니까 어디서 카브라라는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문용어로 턴업이라고 얘기하는 네 요거만 좀 해주시면 요거만 해주셔도 요게 없어지시는 게 요즘에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요즘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저기 접혀진 부분만 다리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요즘 안 해요. 그래서 요것만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통로 좀 좁아지고. 네 맞아요. 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더운 날 예, 무더위에 쿨한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아쉬운 마음 요 정도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청년 서약서. 나는 서울 영등포 구의 의원으로서 청렴한 업무 지도와 생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모험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익을 수호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금품 행위 수수, 권한의 남용, 이권 개입과 알선 적각 등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는다. 2019년 8월 5일 서울 영등포 구의 의원 김성현.
청년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청년연수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년 교육을 더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3년에 토크 콘서트 형식의 청년 교육을 접합한 청년 콘서트를 개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콘서트를 시작할 텐데요. 여기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콘서트장입니다. 콘서트장이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교육생이 아니라 관객이 되시는 겁니다.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 제공의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의 서면으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하시고요.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아까 함께 보신 연극을 통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상황은 나청탁의 취업을 위해서 공직자인 기획실장은 고이사에게, 고이사는 김 부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최초 청탁자인 나청탁은 기획실장과 고이사를 통해서 공직자인 김 과장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과 고이사는 나청탁을 위해서 공직자인 김 과장에게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 과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 과장이 만약 고이사의 청탁대로 나청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합격을 시켰다면 김 과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제가 20살 때부터 존경했던 추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온 가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에다가 공부를 좋아했고 천재였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럴 계기가 됐던 게 예산이 고향이었는데 큰아버지가 서울에 있는데 이쪽 집안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자로 서울에 딱 갔는데 하인이 급하게 친아빠가 있는 예산을 내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막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아버지 저 급하게 씁니다 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8살 때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한여름에 썼다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서 사무할 못자 하거든요. 우리 지금 그 영동부구처럼 상당구, 흥덕구 이럴 때 나눠 놓잖아요. 그럼 구구절절하다라는 말 요즘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부르면 구구하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절절하다 이런 식으로 사모함이 절절하다. 이게 공부를 했어요. 지금 많은 걸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한문책 칸에 모든 철학 모든 게 다 들었었죠. 그래서 8살 때 그 우리 천재들이 많이 나왔었던 이유가 하여간 이런 추사 같은 인물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고 한문을 빼우치고 문장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 추사는 정말 대단한 인물로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박제가는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노학자가 예전에 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는 흔히 저기 한국의 한류를 이렇게 우리 그런 그룹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이런 대중문화에 그냥 다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청나라 때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한류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조선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걸 배울 게 아니라 그래서 노학자가 그런 컬럼을 쓴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완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당시에 굉장히 고증적 사고를 가지고서 학문을 그때 당시에 청나라 때 고증학 있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엔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고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당시에 과학자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 거예요. 조선의 학자들은 대부분 제일 중요했던 건 제사 이런 예학 같은 거를 중요시했는데 추사는 조금 그거랑 달랐던 게 이쪽 학문의 폭이 더 넓어. 이것이 내 평생을 다한 거다.
나의 학문은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고 예술도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존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추사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 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금석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있던 진흥왕 순수비를 당시 조선의 후기에 가까운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조선의 건국을 찬양한 무학대사비라고 이제 사람들은 다 여겼던 거를 추사가 다 이거를 그 검증을 해보고 고증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신라의 땅이 한양에 이르렀고 진흥왕이 여기를 순찰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바로 진흥왕의 순수비다라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보 몇더라? 4호인가? 어쨌든 진흥왕 순수비부터 시작해서 추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막 뭐 학자들에게 영의정한테 편지 쓴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친구지만 근데 이 사람 이 글씨가 추사 글씨들이 자기 있는 이것도 일기 같은 데도 써놓은 거예요. 내가 공부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괴상하게 여겼는데 나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내 작품이 안 되니 어쩌겠냐. 그 어차피 내가 그걸 둘러댄들 조롱을 면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죽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고 죽고 한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추사를 따랐죠. 지금 다시 추사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런 추사가 이제 유배를 가죠. 왜냐하면 경주 김씨의 세력이 약해지고 안동 김씨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조선시대에 가장 그 기울었던 건 단파 싸움이었거든요. 항상 그 집안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좀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똑똑한 인물들은 다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서. 그래서 7년 정도 제주도에다가 보내는데 오늘은 이런 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상. 제주도에 가서 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요. 죽이지만 말자. 그 친구들 권돈인이라든가 영의정 좌의정들이 죽이지는 말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제주도 최남단으로 보내자. 추사를. 그래서 위리한 치형으로 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그 탱자나무 가시로다가 다 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요 위에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추사는 해외에 선비 일찍부터 그 이름은 들어왔네. 성대한 명성이 비방을 낳아 속세 그물에 걸리고 말았네. 흘러가는 세속의 흐름에 누가 선비의 맑고 깨끗함을 알겠는가 하면서 이런 식의 글들을 쭉 쓴 게 바로 이제 그 찬문이 더해져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추사는 팬들이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내 그림 좀 보고 좀 웃어주세요. 수염을 흔들면서 이런 글들이 많이 와요. 팬 레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그 아들한테 쓴 편지도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난초를 칠 때라는 거는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건 예술이라고 뭐 기능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의 난초를 치는 거는 학문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거고요. 그래서 추사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난초가 됐든 학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를 추사는 제 자식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런 작은 기에도 생각이 진실되고 마음이 바를 때 그때서 기본이라는 게 생기고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학문적 태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작품을 컬럼으로 쓴 게 있는데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서 요거만 죽기 3개월 전에 추사는 모든 유배를 끝내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요. 인간 세상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고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막 말년에 한 6, 7년을. 그래서 불교만 막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스님과 이렇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었어요. 말년에는 불경에 뛰어난 인물인데 사람들을 일체 만나지 않고 불교만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남긴 작품이 바로 대팽고해라는 작품입니다. 둘, 셋. 계속 찍겠습니다. 스마일. 난안 풀 수 없어.